네, 다음 순서는 이슈 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손님이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두 차례 전라남도 교육감을 역임하신 장만채 전 교육감님을 모시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그 환경감시 방송이 참 저도 네. 그 생소하게 들었는데, 네. 그 최근에 개국하셨는 모양이죠? 네, 교육감님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4월 12일 날 저희 방송이 개국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안전의 부분, 환경의 부분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는데, 네. 늦게나마 감시 방송국이 개국하게 된 것을 축하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육감님,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교육 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교육 환경, 시설적인 측면은 좋아졌다고 봐야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외적인 환경, 그렇죠. 뭐 소음의 문제랄지 요즘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이랄지 또는 뭐 오폐수에 관한 부분이랄지 네. 또는 유해 환경업소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교육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조금 안전하게 등하교를 또 해야 되겠고요. 그럼 말씀해주신 미세먼지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사실 학교를 조금 안 갈 수도 없고 요즘같이 이제 미세먼지가 참 많은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미세먼지가 이제 뭐 경보도 나오고 네. 이제 상당히 위험 수치에 온다고 해서 그런다 해서 또 학교를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안 갈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마스크도 하고 또 공기 정화기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설치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건강이나 그 안전의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들은 워낙 그 근처에 와서 네. 그 위험성이 뭐 1급 발암 물질이다 할 맞습니다. 정도로까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후속적인 조처를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교육 당국에서도 대대적인 예산 투여를 해서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교실의 그 공기의 그 질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학생 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매 교실마다 공기 정화기, 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돈적인 부분,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제 물론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요. 그런다 네.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없앨 수도 없고 네. 또 공장이나 이런 산업 시설을 없앨 수는 없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에 그 배출가스 하는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공장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 도쿄 정서나 파리 협약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우리나라가 환경안전국 또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같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부를 창출하는 건 문제만이 아니라 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들이 오기 때문에 네. 그 피해는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공기 정화기나 청정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떤 예산 편성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최근 늘어나는 폐교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옛날에 우리 교육감님 다니실 때는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네. 교실은 지금 사실 없지만 심지어는 조금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폐교가 생기는 것은 이제 학생 수 감소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학생 수 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겪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은 유일하게 이민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있었던 대부분의 우리 전남만 하더라도 현재 학교가 한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현재 네. 있는 학교가 한 900개, 930개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폐교된 학교가 한 830개 됩니다. 꽤 됩니다. 절반 정도가 네. 폐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930여 개 학교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학생이 20명 미만입니다. 아이고. 네. 앞으로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폐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폐교가 이제 넘쳐난다. 전라남도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좀 활용처나 매입자를 조금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환경이 이게 경제적 가치 봐서 네.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폐교 같은 경우는 아. 이미 거의 다 매각을 해버렸고요. 네네. 또뭐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폐교가 매각이 잘 안 되는 데는 약간 오지든지 활용도가 아. 낮은 부분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가 매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한 폐교들을 동네 지역 주민들께서 활용해가지고 뭐 커피 사관 학교랄지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귀농 귀촌하고 맞물려 있어서 네. 폐교를 많이 활용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한 500여 개 학교가 네. 폐교가 매각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매각이 좀 잘 돼서 활용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조금 구매가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구매가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폐교가 이제 그동안에는 교육이 원한다고 해서 네. 혐오 시설이랄지 환경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이랄까 그런 시설한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폐교가 되게 오지에 있거나 조금 이렇게 외진돼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우거마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잡초나 또는 이렇게 뭐 병해충들이 서식지도 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문제들을 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폐교를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지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교 자체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되게 네. 그런데 땅값들이 시골 지역은 싸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께서 구입하셔서 좋은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 부지는 옛날부터 좋은 자리에 학교를 맞습니다. 짓거든요. 네. 명당 자리거든요. 네. 학교 부지에 이렇게 매입하셔서 좋은 시설이나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각을 통해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역시나 뭐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교육감님 좀 말씀 바꿔서요. 남북 평화 모드가 또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대가 조금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망을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지금까지 남북 갈등 구조, 그것은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 지금 답습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후배들에게까지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싸웠기 때문에 손주 세대도 같이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평화 분위기, 화해 무드는 정말 바람직하고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비록 우리 세대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비유할 때 뭐 늑대랄지 이렇게 네. 혐오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후배들은 우리 후손들은 형제로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공존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교육적으로 참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셨던 어떤 전남 독서 토론열차 학교 이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북한 경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저는 정말 바람직하고요. 네.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나 이념이나 그 사람의 삶 환경하고 완전히 관계없이 네. 우리가 중동전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사막에 매트 깔고 위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네. 우리도 6.25 전쟁 때 뭐 천막 치고 학교를 공부를 했듯이요. 네. 그것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후손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교육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경유한 독서 토론 열차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를 4년 전에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일부 허가를 받아서 네. 북한하고도 공식적으로 접촉도 하고는 했습니다만은 워낙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네. 3년 동안 계속 시도는 했습니다만은 성사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지금 분위기가 된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교육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미래의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통일을 대한민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북한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저도 물론 예.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 철로는 현재 끊어져 있고 휴전선이 또 가로막고 있고 이런 부분 사실 가능할까요? 이 철로는 지금 이때에는 있습니다. 아, 끊어지는 그렇습니까?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국토 1호선이라고 해서 목포에서 신의주 가는 건데요. 네.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학생들이 신의주를 거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선조들이 그 말 달렸던 그런 만주벌판, 시베리아 벌판을 이렇게 하면서 그 통일의 꿈도 이렇게 키우고 또 그 기상도 키운다면은 아마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량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하에서 정말 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서 평양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네. 그 애들은요 같이 어울려 놓으면은 같이 잘 어울리거든요. 금방 또 금방 어울리죠. 친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힘들이 결국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성공적인 통일 조국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어떤 이제 휴전선을 뚫고 어떤 평양과 시베리아를 통해서 어쨌건 꼭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또 저도 희망을 해봅니다. 당연히 와야 되겠죠. 와야 됩니다. 당연히 와야 됩니다. 네. 네, 그럼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환경 감시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문제는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수준들이 높아질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환경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경 감시 방송국이 개국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 방송국 그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서도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도 환경의 중요성 부분,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위층 아래층의 소음 관계, 또 위층 아래층을 배려하는 부분, 네. 이것도 전부 환경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오늘 그 환경감시본부의 고문으로 위촉됐기 때문에요. 네. 저도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네. 함께 더불어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환경감시방송국 개국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또 해주시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저희 환경감시 방송도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신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